오늘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 도함수의 활용의 메인에 있는 부분이 그게 증가감소건, 극대극소건, 최대최소건, 방정식의 활용이건 부등식의 활용이건 다 그래프라는 한마디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녀석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뒤로가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가 있었다면 뒤로 마지막 속도와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바로 속도와 가속도예요. 적분에 가면 비슷한 단원명으로 정적분의 활용 맨 마지막에 위치와 거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어붙이면 됩니다. 얘랑 얘를 따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첫 번째일 뿐이에요. 첫 번째. 너희가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해야 되고 적분을 한 뒤에 위치와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갈라진 것 뿐이지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원이에요. 위치, 속도, 가속도인 거죠.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요, 이제 통합적으로 따지면 바로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등장하는 거냐? 처음에 얘기했던 미분을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예요. 미분을 누가 만들었냐? 뉴턴이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 어떤 책 쓰는데 수학적 도구가 없어서 지가 만들어서 썼다. 그때 만든 그 노트에 끄적거린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미분의 시초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럼 그 뉴턴의 노트에 들어있는 가로축과 세로축에는 x와 y가 적혀 있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뉴턴의 책의 노트에는 t와 s, t와 v가 적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자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거리의 이동량 이거를 운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런 거 거리는 속도, 시간 이래가지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딱 이 개념입니다. 딱 이 개념으로 속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속도라는 애가 시간분의 거리인데 굳이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자면 V라는 속도는 델타 T 시간의 변화량분의 델타 S 거리의 변화량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이 단위를 봐도 거리는 미터, 시간은 세크 또는 거리는 킬로미터, 시간은 아워. 그럼 킬로미터 퍼 아워든지 미터 퍼 세크든지 간에 누가 봐도 비율이야. 그지? 가로분의 세로. 이걸 아래에 있는 애를 가로축에 놓고 위에 있는 애를 세로축에 놓으면 기울기가 돼요. 기울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얘기에 Y축이었던 아이를 S로 만들고 위치요. 위치. X축이라고 했던 녀석을 이제 가로축에서 시간축으로 만들면 이 물체가 어떤 식의 운동을 하게 되고 여기서 전제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면 실제 물체가 정우야 집중. 너는 되게 솔직한 게 뭐냐면 딴 생각을 할 때 시선이 딴 데로 가. 좀 영악한 애들은 날 쳐다보면서 딴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거 들키는 거 모르지. 날 쳐다봐도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딴 생각하는 거 뻔히 알거든. 근데 너는 너무 완벽하게 앞에 있는 실론티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해. 왜 그래? 물체 운동 수투에서 다루는 물체 운동은 선운동이에요. 선운동. 무슨 말이냐면 평지를 앞 또는 뒤로 하는 운동 이 방향밖에 없고요. 아니면 연직 상방 하방 운동 선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선운동. 이게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일은 없어요. 이거 배우려면 벡터도 배우고 미적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뭔데요?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실제 물체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딱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올라간 거예요.
다만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짧은 시간이 걸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더 짧은 시간이 걸리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속도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여기에 t1이 있고 여기에 t2 시간이 있고 측정 시작, 측정 끝. 그래서 이게 델타 t가 되면 여기가 s1, 여기가 s2 그러면 위치의 이동은 이만큼 델타 s가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s를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소위 말하는 그 속도, 속력이라고 불렀던 애가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다른 말로 기울기. 인 거예요. 그럼 뉴턴의 불만은 뭐였다? 뉴턴의 불만은 나는 이 순간 얘가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요 순간, 요 찰나의 순간에 얘가 속도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고, 이만큼을 이동해서 측량이 가능한 평균 속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예, 실제로 이 기울기를 갖는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딱 한순간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있을 그 속도를 내가 평균으로 알아야 되냐. 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t1이라는 시간에 얘의 순간 속력이 알고 싶다.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된 거라고요. 예.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미 다 배웠죠. 예, 우리가 다 배웠어요.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델타 t분의 델타 s를 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넉넉하게 잡았다고 하지 뭐. 넉넉하게 잡고 대신에 내가 타겟을 삼을 시간이 바로 t1 시간이라면 t2는 유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유동을 만들어서 얘가 1로 다가와. 그러면 이런 기울기가 돼. 1로 다가와. 그럼 이런 기울기가 돼. 1로 다가와. 이런 기울기가 돼. 너 한없이 얘한테 다가가 이러는 거지. 닿지 말고 한없이 다가가 라고 하면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했다고 하면 곡선이 이렇게 두께로 보이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런 점이 t1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여기 있던 점이 이만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닿지 않으면 영원히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t2라는 시간이 그리고 요 간격이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오던 기울기가 요 두 점을 잇는 이런 직선의 기울기로 바뀌는데 그걸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접선을 그은 걸로. 그래서 이 결과값을 dt분의 ds라 부르기로 했고, 지금 기호를 보아하니 t로 s 함수를 미분하면 내가 원하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ts에서는 순간 속력이 되는 거라고요. 순간 속력. 아시겠어요? 딱 이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첫 단원 미분계수에서 우리가 했던 그 일을 시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위치의 변화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바로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력이 되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된 아이가 나한테 뭘 제공할 수 있나요? 뭘 제공할 수 있나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V, 이걸 VT 그래프라고 그래요. VT 그래프,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VT 그래프는 이제 시간당 속도의 함수인데 이 녀석이 V라는 애가 결국 S를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함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일종의 도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도함수 그래프. 그러니까 여기 T1초, 여기 T2초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걸 보면서 내가 시그널을 받아서 아, 너 이렇게 이동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이런 식으로 이동했구나 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0초. 이게 측정한 출발 시간인데 측정을 안 했는데 애 속도가 이만큼이야. 이런 거야. 10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쌩 하고 움직이고 있는 애를 측량을 시작한 거죠. 아니면 여기서 얘를 집어 던지면서 측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탁 출발할 때의 속도가 10m/s가 된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거 연직 상방으로 던지면 딱 이런 일 벌어지죠. 딱 던지면 계속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애가 처음엔 빠르다가 나중에 느려져요. 그러다가 중력을 못 이기는 순간이 오면 내가 위로 던진 힘과 중력이 딱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오면 속도가 제로가 됩니다. 순간 멈추죠. 봐요? 봤어 여기? 멈추는 거? 그래서 순간 잠깐 멈춰. 봤죠? 여기서 멈추죠. 예. 그러다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이게 이제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라는 게 이건데, 예, 속도는 크기와 방향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 얘기를 할 때는 플러스 방향 얼마다, 마이너스 방향 얼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가면요 빨라지는 거 맞아요. 이게 점점 빨라지는 거 맞는데 그건 어느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냐면 내려오는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옥상에서 뭐 이렇게 던지면 애가 처음에는 싹 느리다가 쫙 빨라지죠. 팍! 그죠? 이거예요. 딱 던지면 요 부근에선 느리다가 점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점점 빨라지죠. 정우야, 내가 오늘 네가 아침 몇 시까지 잤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또 졸고 있으면 너는 양심이 없는 거야. 좀 차려. 그래서 얘 운동에 대해서 대충 알았어요. 이거 딱 첫 속도 됐다 빠르다가 가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출발 속도랑 비슷해지는 그런 운동이야. 이 운동을 도함수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되죠. 이 녀석이 기울기가 음수인, 수치화 시켜볼까요? 여기를 2초, 4초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2칸 갈 때 아래로 10칸 내려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5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t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v값이죠. 함수로 잡아냈잖아요. 직선이고 t에 대한 1차식일 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고 y절편이 10이고 완벽하게 맞췄죠. 그러면 이 녀석의 적분값은 적분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뭘 미분해서 마이너스 5t가 됐나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5t 제곱을 미분하면 이게 2가 떨어지면서 얘를 지우고 마이너스 5t가 되겠죠. 얘를 미분했어요. 그리고 뭘 미분했을 때 10이 되었냐 라고 생각해 보면 10t를 미분하면 10이 되겠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요 아이가 살펴보시면 이러한 그림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1차를 미분해서 1차가 나왔다는 건 그 원함수는 2차 함수였다는 얘기니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0과 4가 근입니다. 0과 4가 근 2.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무슨 축이라고 그러냐면 S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ST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의 그래프, 그걸 미분한 그래프가 속도의 그래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속도의 그래프의 마에 부호를 받아서 얘가 올라갔다가 하면 내려온다라는 그 운동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물체가 진짜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동했냐? 그렇진 않다고요. 이 물체는 여기를 기점으로 이런 데에서 붕 했다가 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운동.
아시겠죠? 그리고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VT 그래프 상에서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만 한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기만 한 건데 여기를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 T1, T2를 잡아가지고 이런 기울기를 만든 다음 이 T2를 일로 이렇게 다가오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된 거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거든요.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 시간당 속도. 느려지고 빨라지고. 를 A라고, 가속도라고 부르죠. 가속도. A인 이유는 accelerating. 너희들 그 차의 가속 페달을 accelerator라고 부르잖아요. accelerate. 가속도.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운 개념인데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순간에 아빠가 앞차가 나한테 칼치기 하고 열받아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우왕 할 때 그 밟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가속이 되었냐. 네, 그걸 순간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순간 가속도. 역시나 A로 표현하는데 결국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값이니까 dT분의 dV다. 이렇게.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순간 가속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생각부터 해보죠. 뉴턴에게 운동이란 ST에서 요렇게 물체를 집어 던졌다가 도로 내려온 연직 상방의 운동에 대한 순간 속력의 그래프는 여기를 두고 요렇게 되는 그래프였고요. 그것의 가속도는 바로 이 직선 보이죠? 이 직선의 미분값,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두면 여기에 어떤 값을 두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이라는 거지. 이 기울기는 상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상수값으로 나올 거예요. 음의 상수. 그리고 이게 진짜로 연직 상방 운동이라면 이 가속도는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요 중력 가속도도 그 당시 찾아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체를 몇 개를 이렇게 던져보고 걔가 올라가는 시간, 내려가는 시간 측정해보고 또 더 높이 던지고 빠른 속도로 던졌을 때 이 속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 측정하고 무게도 달리해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을 측정해보면 딱 그렇게 나와요. 무게와 무관하게 요 가속도가 상수값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9.8m/s 제곱이다. 이렇게. 걔한테 이제 G자를 붙여준 거죠. Gravity Constant. 알겠어요? 요게 시작이에요. 요게 미분의 시작이에요. 이 그림이. 그리고 너희는 이거를 본 적이 있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 외우라고 중학교 과학 시간에 했고, V는 V0 플러스 AT 였고요. 얘는 그냥 A죠. 뭐. 상수함수인데.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에서 T 소거하면 나오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건 이제 활용식이고, 요거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그때는 미분을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냥 두 개를 따로따로 외웠는데 잘 보시면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이거 한마디만 딱 썼으면 외울 필요도 없는 식이었던 거지. 알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은 이러하고, 방금 전에 위치라고 한 다음에 그 위치를 이제 x라고 하면 이 녀석을 시간에 대하여 미분한 행동이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속도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바로 한 얘기가 속도를 v라고 할 때 시간에 대하여 속도를 미분하니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그럼 발상을 한번 바꿔보면 라이프니츠식 표현에서 dt분의 d 무엇 하면 t로 시간으로 d 오른쪽 함수를 미분하여라 라는 뜻인데 그 미분의 대상이 위치일 때도 있었고 속도일 때도 있었다 이거야. 그럼 이건 다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이씨 이런 거 집에서 집에 다들 하나씩은 있지. 그 장롱이든 문벽이든 어떤 그 모서리가 있는 곳에 너희들의 오래전 키가 이렇게 적혀져. 엄마 아빠랑 같이 있었던 오래전 키가 한 집에서 오래 살면 있죠 항상. 예. 그럴 때 그 하는 말이 있어요. 보면 이때 진짜 빨리 컸네 이렇게. 이때 진짜 빨리 컸네. 와, 진짜 빨리 자란다. 애기들 빨리 자란다. 여기서 빨리라는 표현을 썼죠. 빨리는 속도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 속도를 지칭하는 물리적 대상이 누구냐면 너희들의 키야. 키. 즉 길이. 그러니까 빨리, 느리게 이렇게 말을 할 때 길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길이를 미분하면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키는 너무 천천히 자라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요요 이런 거 한다고 해봐요. 요요 맞냐 이게? 요요 빡 던지면 이게 순간적으로 쫙 길어지기도 하고 되게 느리게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변화시키는 그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휴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잘못해서 팍 떨어뜨리면 휴지가 쫙 젖어 들어가죠. 이렇게. 그럴 때 그게 처음에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쫙 번지다가 끝에 가면 천천히 넓어지죠. 이거 뭐냐면 면적의 개념이에요. 면적의 개념. 그러니까 면적도 역시 면적, 넓이 또 역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면적이 커지는 속도, 면적이 작아지는 속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길이 다음에 면적 다음은 부피겠죠. dt분의 dv, dt분의 d 개수, dt분의 d 또 에너지, dt분의 d 힘.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내고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 잡아낸 그 대상을 시간에다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나온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속도와 가속도는 비단, 그러니까 시작은 물체 운동 맞아요. 시작은 물체 운동이 맞는데 끝은 물체 운동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량이다. 모든 물리적 단위를 다 시간으로 잡아내고 그것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뭐가 나와? 순간 속도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하나는 진짜 물체의 운동.
물체 운동을 얘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신호를 받아서 해석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요. 정우야, 차라리 일어나. 이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어는 사실 어렵게 들어가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대학 시절 일반 물리 시험이 있어요. 이과 자연대 공대생들은 꼭 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근데 자연대 공대 합치면 2,000명 되거든. 2,000명이 한날 1시에 시험을 쳐야 돼. 그러니까 강의실을 못 잡잖아. 그래서 시험 시간이 대략 10시예요. 밤 10시에. 너희는 상관없는 얘기네. 밤 10시쯤에 10시 아니구나. 8시 정도구나. 8시 정도에 입시를 해서 10시 정도에 시험이 끝나서 나오는 그 10시에 장관이죠. 자연대 공대생들 1학년들 다 튀어나오니까. 물론 난 훨씬 일찍 나갔어요. 근데 그때 봤던 기억,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왜곡돼서 물탱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뭐 이렇게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얼마가 차 있을 때 얼마의 속도로 물이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이게 비탈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러면 얘가 내려가는 가속도는 얼마일까,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미분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게 이 물이 중력 방향으로 받는 압력, 그게 뽑아내는 수압. 근데 그러면 무게가 달라지니까 내려오는 압력도 달라질 텐데 이게 밀어서 뒷바퀴를 올리는 장력. 그래서 이제 뒷바퀴가 마찰력을 덜 받으면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뭐 이런 계산이었던 걸로 기억해. 어렵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물체 운동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단원, 적어도 수투, 도함수의 활용에는 인문계와 자연계가 모두 다 섞여서 배우는 속도 가속도니까 딱 너희한테 요구하는 능력은 두 가지 정도. 하나는 VT 그래프를 보면서 얘 어떻게 움직였어요? 라고 하는 거 해석하기. 예, 그걸 이제 해석을 하거나 상상을 해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래프로 그려내거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VT 그래프에서 이런 구간 나오잖아? 이런 구간 나오잖아? 어쨌다는 얘기게. 어쨌다는 얘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속도기 때문에 등속 운동한 겁니다. 등속 운동. 예. 그리고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여기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데 여기서부터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운동했어요. 라고 꼭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속도를 줄인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를 줄인 거예요. VT 그래프라니까. 정작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 구간은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 거고 여기가 속도가 0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뒤로 잠깐 갔다가 속도를 줄여서 방향을 바꿔서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특정 최고 속도에서 정속 운동을 한 다음에 갑자기 감속을 시작해서 얘가 멈추더니 뒤로 달려와서 그것도 정속 운동을 하고 뒤로 가는 감속을 시작한 다음에 멈춰. 그런 다음에 앞으로 가속 속도를 줄여. 그리고 잠깐 멈췄어, 진짜로.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속 속도를 줄여. 예, 그리고 뒤로 운동. 이거를 이 신호를 따라서 머릿속으로 상상해 내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리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운동의 해석.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실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의 수면이라는 아이가 이 바닥으로부터 물을 콸콸콸콸콸 부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기어 올라올 거 아닌가. 그럼 수면이 올라오는 속도, 이런 거. 수면이 올라오는 속도.
또는 좌표 평면에다가 이쪽으로 도망가는 P와 이쪽으로 내려오는 Q를 각각의 속도로 잡아낸 다음 처음에 이렇게 생겼던 애가 나중에 갔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몇 초의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런 거. 몇 초의 넓이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게 넓이 얘기. 시간의 함수로 잡아낸 다음 미분하여라. dt분의 ds, dt분의 dh 이런 거. 물리학적 속도의 개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왜 말했잖아요. 별책부록 같이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좋아요. 이거는 이쯤 하죠.